돌배와 모래밧줄. 옛날에 남이라는 나라와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두 나라 임금님은 종종 지혜 겨루기를 했고요. 어느 날 북나라 임금님이 남나라 임금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돌배를 만들어내시오. 이달 금음까지 돌배를 만들어 보내지 않으면 남나라는 북나라에 해마다 쌀을 바쳐야 할 것이오. 아니, 이 돌로 배를 만들라고? 에이, 여봐라! 돌로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 편지를 보고 놀란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소인이 아는 바로는 작은 조약돌도 바닷물에는 퐁당 빠지는 줄 아옵니다. 이를 어찌할꼬? 남나라 임금님과 신하들은 어떻게 돌배를 만들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에휴, 돌배라니, 돌로 배를 만들라니. 에휴, 이거 참 세상에.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신하들은 궁궐 여기저기 모여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 몸이 거의 다가올 무렵 한 신하가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방을 붙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사옵니다. 혹 누가 돌배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겠사옵니까? 신하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법도 했어요. 임금님은 곧바로 신하에게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라고 명령했어요. 북나라에 보낼 돌배를 만드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노라. 방을 붙이고 이틀쯤 지났을 때예요. 한 농부가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궁궐로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 어린아이가? 임금님과 신하들 모두 깜짝 놀랐어요. 공부를 많이 한 어른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어린 아이가 풀 수 있다고 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어떻게 돌배를 만들 수 있는지 말해보아라. 어린아이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히 말했어요. 저는 돌배를 만드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돌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신하는 입을 쩍 벌렸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래, 돌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무엇이더냐? 임금님은 아이가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물었어요. 이런 편지를 북나라에 보내십시오. 돌배는 다 만들었으나 바닥까지 배를 끌어낼 밧줄이 없다. 그러니 모래밧줄을 만들어 보내달라. 그러면 돌배를 보낼 수 있겠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다 같이 손뼉을 쳤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넌 참으로 똑똑하구나. 남나라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아이가 말한 대로 편지를 써서 북나라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답장을 보내지 않고 있답니다. 아마도 아직 모래밧줄을 만들지 못했나 봐요. 돌아온 금불상. 옛날 우리나라에 오성과 한음이 살았어요. 오성과 한음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웠어요. 어느 해 겨울, 오성과 한음은 절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잘 봐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려고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글을 읽고 있었죠. 여보게들! 여보게들! 주지 스님이 몹시 다급한 목소리로
오성과 한음을 불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주지스님? 오성과 한음은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왔어요. 법당에 모셔둔 금불상이 없어졌네.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주지 스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스님, 지금 금불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금불상을 누가 감히... 어젯밤 마지막 불공 드릴 때도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 주지 스님은 부처님께 마치 큰 죄를 지은 듯 몹시 속상해했어요. 오성과 한음은 스님에게 걱정 말라고 하고는 마당으로 나왔어요. 지난밤 내린 눈으로 마당이며 나무며 산들이 온통 새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오성과 한음은 마당을 걸으며 생각하다가 문득 발자국을 보았죠. 맞아! 여보게 한음!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다면 발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저길 보게! 밤새 눈이 내린 그대로네. 그렇군. 그렇다면 불상을 훔친 사람이 절 안에 있다는 말인데. 오성과 한음은 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았어요. 마침 그때 며칠 전부터 절에 와 있던 젊은 부부가 산을 내려간다며 주지 스님에게 인사를 하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스님. 눈이 왔는데 며칠 더 묵고 가시지요. 아닙니다. 급한 볼일이 좀 있어서. 젊은 부부는 보따리를 안고 허둥지둥 절을 나섰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 절이 급하게 가는 게... 그렇군. 우리 한번 따라가 봄세. 오성과 한음은 젊은 부부와 똑같은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다른 길로 서둘러 쫓아갔어요. 아휴, 눈 때문에 길이 여간 미끄럽죠. 아휴, 조심해서 가야겠습니다. 한음이 먼저 젊은 부부를 만나 말을 걸었어요. 네. 산에는 아주 짧게 대꾸하고는 부지런히 걸어 내려갔어요. 젊은 부부와 한음은 한참을 내려가다 오성을 만나게 되었죠. 저기 길동무가 또 한 사람 있군요. 여보시오, 같이 갑시다. 한음이 오성에게 손짓을 하고는 모르는 사람인 양 서로 인사를 나눴죠. 멀리 가시나요? 아닙니다. 요 아랫마을에 갑니다. 네 사람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아랫마을에 닿았어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함께 국밥이라도 먹고 헤어집시다. 안 그렇습니까? 한음은 슬그머니 젊은 부부를 잡아 끌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함께 점심을 먹었죠. 자, 그럼 저는 먼저 떠나겠습니다. 국밥 한 사발을 서둘러 비운 오성이 젊은 부부의 보따리를 들고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자 젊은 부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왔어요. 아니, 왜 남의 보따리를 들고 가는 거요? 남의 보따리요? 무슨 소립니까? 이건 내 보따리예요. 옥신각신 다투는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그제서야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한음이 나섰어요. 자자, 이럴 게 아니라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서로 맞추어 보면 될 거 아니요. 그래, 그거 좋겠군요. 오성이 대뜸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그러면 주인을 가릴 수 있겠구먼.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한마디씩 했어요. 당신 보따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금불상이요. 오성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당신네 보따리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게... 젊은 부부는 우물쭈물하기만 했어요.
그럼 보따리를 내놓으시오. 풀어봅시다. 한음은 오성이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어요. 진짜 금불상이 들어있네. 사람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불상을 보자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시오, 젊은 양반. 금불상이 들어있는 걸 보니 저 친구 보따리가 맞군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성과 한음은 금불상을 찾아가지고 주지 스님이 있는 절로 올라갔죠. 어때요? 오성과 한음은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죠? 잃어버린 말. 옛날에 어떤 장사꾼이 외눈박이 말과 함께 장사를 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말을 메어둔 줄만 있고 말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장사꾼은 말을 찾으러 온 동네를 돌아다녔죠. 그러다 들판에 나갔다 돌아오는 동네 총각을 만났죠. 여보게, 총각. 내 말을 잃어버렸네. 자네 혹시 못 봤는가? 아, 오른쪽 눈이 뭔 말이요? 그래. 장사꾼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아마 왼쪽 다리를 절죠? 이거 맞아. 한쪽에는 쌀을 실었고 다른 한쪽에는 꿀을 실었죠? 그래, 맞아. 정확해. 이제야 찾았군. 이제야 찾았어. 총각, 그 말이 지금 어디에 있나? 장사꾼은 총각을 얼싸안으며 말했어요. 모르겠는걸요? 저쪽으로 지나간 것만 알아요. 말은 본 적도 없어요. 뭐야? 장사꾼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본 적도 없다니. 총각,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게. 내가 돈을 좀 줄게. 난 정말 몰라요. 총각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장사꾼은 틀림없이 총각이 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는 사또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 장사꾼 이야기를 들으니 네가 말을 훔친 게 틀림없구나. 어서 말이 있는 곳을 대거라. 사또, 전 정말 말이 지나간 길을 알 뿐입니다. 그 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총각이 절대로 말을 훔치지 않았다고 하자 사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말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는고? 들판을 지나오다 보니 길가에 왼쪽 풀만 뜯겨 있더군요. 그러니 오른쪽 눈이 먼 거죠. 그럼 절름 발인 걸 어떻게 알았는가? 말 발자국에 오른쪽 것과 왼쪽 것이 달랐습니다. 왼쪽 발을 질질 끌고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와, 그래. 그렇다면 꿀과 곡식을 실은 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었나? 길 한쪽에는 새들이 모여서 흘리고 간 쌀을 톡톡 쪼아먹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파리들이 앵앵 떼지어 날아다니며 흘린 꿀을 먹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총각은 사또의 물음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총각의 말을 듣고 난 사또와 장사꾼은 더 이상 총각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래, 자네는 정말 말이 지나간 자리만 본 게 틀림없어. 사또는 총각을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는 장사꾼을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장사꾼은 보이질 않았죠. 장사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야 보나마나 잃어버린 말을 찾으러 갔겠죠?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